처음에 인바운드 TM 할 때 힘들었던 점은 제가 패스워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니까 확신 있게 대답을 못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날도 TM을 하고 있었는데 한 점주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영업팀에서 B2B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민규입니다. 저는 페이탈앱에 오기 전에 두 가지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샵인샵 형태로 부산의 관광기념샵에 도입이 되어 있는 44 구찌에 대해 해당 매장 관리랑 프로모션을 담당하는 상품 MD 역할을 했었고요. 2년차 때는 시기마다 트렌드에 맞는 유명한 업체들을 컨택하고 백화점의 푸드 웨이브라는 공간에 입점시키고 푸드 페스티벌을 여는 바이어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이전까지만 해도 부산 위주로 진행했던 디저트 입점 업무를 처음으로 김해 신세계, 창원 롯데백화점 같은 새로운 지역의 백화점과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김해 신세계 백화점 특성상 원래 구조가 디저트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패션과 의류만을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메인 홀에 푸드를 넣는다는 자체도 그쪽에서도 우리도 도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담이 되게 많았고 잘 될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과는 다르게 제가 컨택했던 곳도 잘 됐고 백화점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측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장기 입점을 해줄 생각 없냐 제안을 주셨고 미지수였던 지역을 좋은 성과로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더 도전적이고 더 고속 성장을 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제 지인분께서 위치 에너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위치 에너지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거기에 있는 에너지는 엄청난 효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괜찮은 기업이 없을까 찾던 중 페이탈앱을 알게 됐고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페이탈앱을 보니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에서 팀들끼리 분위기도 되게 좋아 보이고 복지도 좋고 내부적인 조직 같은 부분도 되게 잘 되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성장에 목마른 사람들은 와라 라고 하길래 완전 안 돼? 하고 생각한 거죠. 특히 4년차 스타트업인데 프리 A부터 시리즈 A, B까지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이런 기업이 딱 3개밖에 없었고 그 중에서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페이탈앱은 나같이 더 좋은 에너지가 간다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기는 무조건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면접을 보기 전에 엄청 준비를 많이 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소서를 보시고 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반적인 인성에 관련된 질문을 물어보시는 게 보였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영업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평소에는 내가 영업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을 많이 못했던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면접을 보면서도 스스로 다시 한번 되돌아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페이탈을 오면서 마케팅이 아닌 영업 직무로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이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이전 직무에서 점주님들과 소통하던 경험을 기반으로 패스워드라는 플랫폼에서 영업을 하게 된다면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영업의 신, 영업의 왕, 영업 실적을 남겨서 페이탈앱에 한 획을 그어야겠다는 자신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부산 영업팀은 현재 B2C 영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TM 영업이고 두 번째는 기존에 계약이 된 매장들을 관리하고 패스워드 서비스를 모르시고 계시거나 고민하시고 있는 점주님께 패스워드 서비스를 알리는 업무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인바운드 TM을 했습니다. TM 할 때 힘들었던 점은 제가 패스워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니까 어떤 질문을 받으면 확신 있게 대답을 못 드리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TM이라고 하면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화하는 과정에서 1초라는 찰나의 순간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점주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먼저 사장님의 스타일을 판단하고 그에 맞게 담당자가 자신감 있고 논리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판단을 1초 만에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 KPI의 히스토리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최대한 똑같은 말들을 제거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파고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의 피칭을 주의 깊게 들어보고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용하고 싶은 문맥이라든지 단어들을 참고해서 많이 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도 TM을 하고 있었는데 한 점주님께서 패스워드를 너무 쓰고 싶은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본사에서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해 쓸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알아보니
저희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브랜드였습니다. 이미 거절한 브랜드였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말도 들었지만 내가 시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시킨 건 아니었지만 점주님을 통해 브랜드의 바이저분의 연락처를 알게 됐고, 회사 측에 혹시 제가 이 브랜드에 대해 연락을 드려도 되겠냐라고 물어보니 동료님께서 하루 정도 고민을 하시고 제게 민규님이면 지금 충분히 B2B 브랜드 연락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격려를 해주셨고요. 제가 브랜드 담당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을 때 패스워드 서비스를 재차 소개해드리고 다른 브랜드도 홍보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있고 매장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와 제휴를 맺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좋을 거다 라고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또 특별히 이런 매장에 점주님께서 쓰고 싶어 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내부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 라고 해서 결국 저희 서비스를 모든 매장이 다 쓰고 있습니다. 와! 닫혀있던 곳을 제가 두드려서 열었던 거죠. 뒤돌아서 보면 그게 B2B 업무에 대한 제 자질을 증명한 시작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B2B 업무를 하기 위해서 B2C 업무를 열심히 했던 건 아니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 리더님의 생각이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본인이 지금 맡고 있는 업무도 흔들리는데 다른 일을 맡긴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불행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현재 내가 맡았던 TM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B2B 직무로 전환된 게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수영님께서 본인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실무자도 못하는 사람, 실무자까지만 딱 하는 사람, 실무자 이상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민규님은 실무자 이상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본인이 올해 가장 잘한 결정 중 몇 가지 안에 민규님을 채용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인정을 받는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조금 책임감이 이전보다는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처음엔 앞만 보고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고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나 혼자 잘하는 것보다는 같이 잘해서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규 입사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도 책임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기회를 만듦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엄청나고 대단한 성과를 이뤄내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겠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 사람이 걸어가는 과정을 보면 매일매일 노력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느낀 점과 적용점을 기록하는데 기억에 남는 책의 구조를 소개해드리자면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신발 정리를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된다면 누구도 당신을 신발 정리만 하는 심부름꾼으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점점 동의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고 제일 잘하게 되는 사람의 자세는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했던 게 남들보다 출근 30분 일찍 해서 업무 리마인드와 현황 체크를 했고 일일 목표 KPI보다 1.5배는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페이탈랩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조직 문화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의견을 내도 될까 말까라는 분위기를 주는 것부터 그 회사는 눈치를 봐야 하고 새로운 의견에 대해서도 많이 낼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페이탈랩은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고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자유롭게 피드백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수평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저희지만 결정에 있어서는 만큼은 수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만 보자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는 팀 리더들은 이미 주니어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고 회사의 전체적인 방향과 여러 상황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정에 있어서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서로 간에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딱 일만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점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스타트업인데 이것까지 지원해준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까지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이유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해라. 일을 못하게 하는 환경은 만들지 않겠다 라고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에게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회사는 구성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회사를 선택하고 들어온 거는 그 직원일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직원을 받아들였다면 그때부터는 남이 아닌 함께 가야 하는 멤버이자 일원이 된 거기 때문에 성장할 사람으로 계속 데려가고 싶다면 구성원들을 대체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각자의 역량에 맞게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복지나 조직 문화, 연봉 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성원들도 회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회사의 결정과 방향들을 믿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했을 때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구성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유는 각자가 페이탈앱에 대한 성장을 믿고 자신의 현재 시간과 청춘을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페이탈앱도 여러 기관과 기업의 투자를 받고 계속해서 시리즈를 깨고 있다는 것은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구성원들은 회사가 구성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잘 이끌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하는 노력들을 믿고 스스로도 진취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서 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원분들도 프로다운 모습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랑 3년 또는 5년 같이 성장한다면 나중에는 진짜 든든한 동료들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맞는 사람은 회사가 성장하고 그 성장 안에서 함께 일하는 만큼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안 맞는 사람은 첫 번째로 왜 내가 이 일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하지라는 마음으로 이유 없이 일하는 사람, 즉 수동적인 사람이 이 회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돈 받을 만큼만 일하면 되지 라는 이런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사실 안 맞는 거죠. 두 번째는 탓을하는 사람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막상 들어왔는데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쉽게 판단하고 본인이 열심히 안 해서 나온 결과를 회사가 이런 업무를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라고 탓을 하고 시작한 거죠. 근데 회사는 매일매일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적재적소에 때에 맞춰서 결정을 하고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할 수 있어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B2B 샐러드 분야가 이전에 걸어왔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다른 모습과 색깔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은 나는데 막상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그 부분들을 이마인드했던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내일의 다른 것을 기대한다면 정신병 초기 증세다. 결국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미래가 바뀌길 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박람회를 갔는데 타사의 이제 CEO 분이랑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분명히 몇 마디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말에 힘이 있지? 뭔가 그 연륜이 주는 업무에 대한 신뢰감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맡고 있는 이 B2B든 앞으로의 무언가든 그에 맞는 신뢰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 있는 동료가 되어서 팀리더의 길을 한번 걸어와 보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끌어낼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대체 불가능한 업무 스킬이라든지 성향들을 나를 위해서만 쓰고 끝나면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끌어주는 과정들을 통해서 더 큰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페이탈앱의 구성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 개는 본인의 심장, 다른 한 개는 패스워드를 향한 심장. 박지성의 두 개의 심장처럼 지치지 않는 그 열정과 체력으로 내 성장뿐만 아니라 회사의 성장도 함께 바라는 분들은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